대한민국의 검사들이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걸음, 초지일검.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응원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의 벽돌 2장 올려놓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입니다.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경진 의원은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김남국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지난주에 초지일검 반응이 워낙 뜨거워서 청취자분들의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셨어요? 뭐 댓글에 제 욕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 자, 김경진 의원님. 네.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 LH 사건, 다른 사건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계속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를 할 것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뭐 여권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그러면서 언론도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러면서 뜨거운 것 같아요. 김남국은 이게 정치인은 아마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평가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현재 정치인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말이 힘을 가지려면 자신이 살아오는 인생 이력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보여줬어야 된다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공정과 어떤 정의를 외쳤을 때에 검찰로서 과연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면밀하게 국민들이 평가하고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와 과거만으로 그 정치인에게 표를 주거나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결국에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마 좋은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공정과 정의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네. 아마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또는 내 패밀리, 내 식구들은 봐주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유력한 권력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적당히 어떤 봐주는 처분이나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공정과 정의를 말하기에는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경진 의원님. 근데 오늘도 좀 핏대로 올려야겠네. 네.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올릴까요? 네. 천천히. 괜찮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십시오. 아니, 민주당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 정경심 교수 실형 4년 받고 지금 법정 구속돼 있잖아요. 물론 뭐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이러지만, 네. 조국 일가 수사를 했다고 세상에 촛불 들고 서초동 가서 검찰 개혁하라고 그걸 외친 집단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상식과 이성에서 벗어난 행위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수없이 했던 것이 지금 민주당 주변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윤석열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봐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손혜원 의원 사건 났을 때도 네. 그 결국은 이제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었는데, 탈당할 때 그때 당시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옆자리에 서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처럼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자기 편들을 위해서는 무슨 어거지 주장이라도 하고, 그거를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시켜서 헌법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이런 정당이나 이런 세력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김남국 의원. 네, 이거는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손혜원 의원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지금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고요. 다투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벌써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당시 검찰의 수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주변인들, 그리고 뭐 과거에 재단 활동했던 것들 탈탈탈 먼지털이 수사하듯이 뭐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든 어떤 기우제식 그런 수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딱 한 건으로
딱 한 건으로 그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한 건으로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2019년 촛불을 들었던 것은 민주당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민이 들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촛불과 오히려 거리를 두면서 국민들이 외치는 서초동의 목소리를 듣는 거를 선거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촛불 민심과 민주당을 엮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그때 국민들이 왜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오히려 왜 거리로 나와서 검찰개혁을 거꾸로 외쳤는지 이것을 오히려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니, 김경진 의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하자고 그 조국 사건 이후에 촛불 들었을 때 김남국 의원 거기 안 가셨어요? 저 갔습니다. 가서 연단 위에 올라가서 연설하지 않으셨어요? 네, 연설도 했고 전 네. 사회도 봤고요. 무슨 그 당시에 거리를 두긴 무슨 거리를 뒀다? 그 당시에 민주당은 거리를 뒀다라는 겁니다. 아니 김남국 의원께서 민주당 아니신가요? 지금 제가 민주당에 입당했지만 네.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전체의 여러 가지 스탠스는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에 당대표도 그랬고요. 추미애 장관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에 그랬던 것에 대한 회한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랍니다. 8825님 시동 걸고 엑셀에 발 올리시네요. 서서히 가겠습니다. 2937님은 저도 자발적으로 서초동 갔어요 얘기하시고요. 자, 그런데요. 윤석열 총장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꾸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천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차기 후보로는 누가 유력합니까? 아니 법사위 의원께서 제일 정확하게 저는 뭐 특별하게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검찰총장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독립되어서 결정을 합니다. 네. 추천위원회가 검찰청법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되어가지고 김남국 의원 그래가지고 궁금해서요. 저는 유력해요? 들은 바가 없고요. 아직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에는 네.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남은 검찰 개혁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 내부가 조금 이렇게 동요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망이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좀 후배들에게 존중받으면서 그래서 검찰 조직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분이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천거제가 시행되는데 혹시 추천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좀 들었던 얘기.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카더라 통신이에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네, 네. 위헌비일 수도 있고. 근데 현 정권에서 어차피 지금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최종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무리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반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검찰 해체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지금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다. 그런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라고 합니다. 뭐 카더라 통신이 저한테 있었고 네.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예. 이제 제일 무난한 선택은 여러 이름이 올라오는 중에 보면 조남관이나 아니면 구본선, 김호수, 뭐 구본선 또 이금노 뭐 이 정도 네. 4명 중에서 아마 선택이 되면 그나마 무난한 선택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 검찰 인사입니다. 자, 차기 총장의 숙제가 뭐라고 보세요, 김남국 의원님? 아까 말했던 중수처의 그 뿌리 내림 그렇게 봐도 됩니까? 뭐 저희가 집권 여당으로서 중수처를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춤형 뭐 검찰총장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제 앞서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제 카더라 통신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카더라 통신을 저는 어떤 의원 아니면 민주당 어떤 관계자로부터 들어보지도 못했고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누가 친여권 성향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는 보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야기를 사담이나 이런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뭐 맞지는 않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검찰총장이 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이 수사 준칙 결국에는 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검찰과 경찰 간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 형사사법 체계 시스템을 잘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검찰이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5884님께서 김경진 의원님 소초동 시위가 정경심 유지에 항의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아니 검찰 수사가 부당했으면 정경심 실형 4년이 왜 나오냐고요. 제가 민주당 일각이란 이런 데서 계속해서 국민들 속여먹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이걸 아직도 이걸 속아가지고 검찰이 무슨 표적 수사를 했다니, 검찰이 무슨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니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임을 짜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보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검찰이 국민을 속였죠. 검찰이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것은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조국 펀드다, 조국 사모펀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수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수사를 했을 때 뭐 표창장 위조 이런 거 전혀 나오지가 않았었고요. 처음에 수사를 했을 때는 권력형 비리다라고 하면서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소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표창장 의혹과 관련되어서도 당시 수사했을 때 다 부실 수사해가지고 재판정 들어가가지고 다 틀려가지고 뜯어고치고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하는 이러한 검찰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주 기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로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화를 냈었던 지점이 인사청문회 당일날 저녁인가 아마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했었을 거예요. 예. 그게 기소한 혐의가 표창장 위조야.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사했던 게 표창장 위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사를 했던 것이 사모펀드라든지 또 웅동학원 관련된 부분 동시에 내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김남국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최초에 수사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되냐고. 김경진 의원님이야말로 그 당시에 기사를 좀 잘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압수수색했을 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뉴스 기사와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표창장 위조를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표창장 위조가 다 잘못되어 가지고 육하 원칙에 따라 위조 방법, 시기, 목적 전부 다 틀린 기소를 한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기소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징역 4년 실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징역 살면 그게 제대로 됐다라는 겁니까?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그게 잘된 수사이고 그게 잘한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요. 아니 법원에서 유죄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법원에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판단을 한 거 아니야.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김남국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조국 장관 얘기는 지금 여의도에서도 3박 4일 동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팩트만 흐르면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의원님이 팩트가 틀리잖아요. 의원님이야말로 좀 기사 내용을 좀 받아보고 확인해보고 좀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의원님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니요. 그렇죠. 언제부터 그렇게. 저는 남성입니다. 그렇지. 여보 당신이었어. 네. 좋은 지적이었어요. 네. 자, 정경심 교수 재판은 이 정도로 넘어가 보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LH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H 사태로 넘어가는데도 여기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윤석열 총장이 있었으면 한 번에 수사했을 텐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단호하게 수사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배제됐다, 검경 수사권 때문에 배제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배제된 건 맞죠. 왜냐하면 시행령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6대 범죄 수사권에 한정이 됐으니까. 중대범죄로에. 네, 그래서 이제 배제된 거는 법 개정에 따라서 당연한 거고, 그 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니까 그 내용도 맞죠. 예. 근데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쉽지가 않아요. 예. 녹록지 않아요. 제가 그렇죠. 누차 얘기했지만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수사 시스템 자체 안에서 완벽한 인권 보장이 현장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네. 경찰 수사도 힘들어졌고 검찰 수사도 힘들어졌고 옛날만큼 수사를 통해서 뭘 밝힌다고 하는 것이 네. 수사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것은 지금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압박할 수도 없고요. 거기는 네. 변호사 조력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찰들에 대해서 네.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격려를 해야 될 문제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네. 최근에 이제 일련의 흐름들, 지금 법무부 차관 사건이라든지 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또 이 정부 초기에 있었던 그 버닝썬 사건에서 무슨 경찰총장 했던 청와대 파견 그 행정관 경찰서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경찰의 1차 수사에서 빠지거나 좀 누락이 있었던 전례들이 좀 있어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비추어 볼 때는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네. 없지는 않지만 네. 이미 법은 이렇게 개정이 돼 있고 현재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시스템이 바뀌어 있고 그러면 경찰도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쳐줘야지. 네. 그게 김경진 맞는 의원처럼 거예요. 네. 일단은 응원하고 네. 수사 잘하라고 해야죠. 이제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틀 안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춰서 경찰이 정말 빠짐없이 이잣듯이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검찰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파견이 지금 아마 처음에는 최초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력 있는 그 분야의 수사 경험이 있는 중견 이상의 검사를 3명 이상 파견하겠다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팀에 처음부터 수사에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검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검찰이 초기 단계부터 여러 가지 증거 수집이라든지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언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지금 시스템 안에서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LH 사건이 결국에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하에서 검찰과 경찰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그렇죠. 수사에 있어서의 동등한 수사 주체로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매우 보이고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네,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이 경찰의 수사를 응원하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건데 현재 그러면 민주당이 개혁이라고 바꿔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 네. 뭐 이런 거예요. 가령 수사를 하다가 혹시 현 정권이나 민주당의 고위직 무슨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현 정권의 고위직 누군가 나왔을 때 더 수사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연 경찰이 윤석열처럼 대찬 각오로 이거를 현 정권 들이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결기가 있을 것인지. 네.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네. 윤석열 같은 경우는 빰 맞아가면서 이 들이받아가면서 수사를 했는데 네.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런 결기가 있을지 첫째는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검찰이 이제 6대 범죄 수사만 하도록 해 있으니까 가다가 가령 뭐 2급이나 1급 고위직 공직자가 나왔다.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검찰로 첩보를 이첩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과정이 제대로 될지. 예.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 것이 한 뭉텅이로 가면서 이게 뭐랄까 일률적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네. 이게 가다가 조금만 요거 나오면 요건 쩌리 가야 되고 또 저거는 공수처로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에서 이게 지금 개혁된 수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려가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 김경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고위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 때문에 수사권을 분산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검찰이 경찰을 그냥 아예 수사지휘했을 때는 고위직에 대한 수사 검찰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원하는 수사만 했어요. 뭐 윤석열 총장이 뺨 맞아가면서 수사를 했다는데 뺨 맞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적 수사를 했던 거죠. 2015년 LCT와 관련된 사건 보십시오. 당시에 뭐 43명의 리스트, 특혜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는 리스트 의혹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일체 수사하지 않고 43명 중에 2명 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서서히 엑셀 밟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 명단에 나와 있나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당시 국회의원, 지금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하고요. 검사장, 고위직. 법원, 고위직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사 제대로 된 수사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선택정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당신 말에 책임을 지려면 구체적인 사실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 누구 그다음에 전직 검사장 누구 그 자가 어떠한 것을 조건을 해서 뇌물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얘기가 다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틀리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형사사건으로 명예훼손죄로 피소가 돼가지고 본인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그냥 일반적인 애매모호한 얘기 하지 말고. 김경진 의원님. 네. 이거는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애매모호한 얘기잖아.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정에서의 진술까지 있었던 이야기고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해봐. 리스트 이름을 모르는 이 자리에서 해봐. 해봐요. 김경진 의원님. 네. 이 반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봐요. 해봐요. 이 리스트 이거는 구체적인 이야기고요. 네. 그 명단의 이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아니 본인은 의원님께서는 부정부패를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 말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MBC나 내용에 JTBC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지금 당신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실체가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김경진 의원님.
보도까지 되고 구체적인 내용, 아니, 진술까지 당시 관련 특혜 의혹의 당사자라고 하는 그 대표까지 이야기한 진술이 어떻게 실체가 없고 어떻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김경진 의원 이야기하는 거 정말 상식적이지 아니다고 보이고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수사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시에 미분양이라고 하면서 미분양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미분양, 임의분양 상관없이 분양권을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 뇌물이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게 맞냐고요. 자, 김남국 의원 여기까지고요. 김경진 의원님, 네. LCT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죠? 아니, 나 그 사건을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지금 다른- 김남국 의원이 네. 주장했던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네. 구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 정도가 그 사건이 부실 수사였고 네. 검찰이 명확한 뇌물 사건을 전직 검사장이나 또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덮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사실은 뭐 전직 검사장 누구누구가 얼마를 언제쯤 받았다. 언제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얼마를 받았다. 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 현직 국회의원 누구누구가 얼마를 LCT로부터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방송을 그렇게 해줘야 본인이 책임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청와대 근데 네. 무슨 방송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게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이건 책임이 없는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김경진 의원이 참 좀 황당하다라는 황당한 주장한다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디서 출처 없는 이야기 들고 와가지고 카더라를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어디서 있는 실체 있는 이야기인 아니, 것처럼 저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더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뉴스 보도를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 이름을 깔아라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자, 않은 여기까지. 거고요. 자. 이름과 관련된 부분은 시민사회단체도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본 아니, 구체적 그러니까 내용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명단을 확보하지 그리고- 못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명단을 확인한 사람이 기자가 보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명단 확보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이야기 못하는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은. 잠시만요. 어떻게 이렇게 억지 주장할 수가 자, 있어요? 김남국 의원. 자, 엑셀을 너무 많이 밟으셨어요. 1927님께서. 아니,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역시 이래 토론다운 맛이 납니다. 두 분 아니. 다 화이팅입니다. 나가실 때는 제발 사이좋게 나가세요. 아이고, 나갈 때는 사이좋게 아니, 나갑니다. 나갈 때 사이좋게 문제가 아니고 자, 아니, 상식적인 좀 주장을 하셔야지 이게 다음 주제로. 말이나 되는. 할 얘기가 있어요. LH, 야, 특검 가자. 이거 LH 사태 이거 안 되겠다. 특검으로 가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좋다 얘기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먼저 하고 특검 가야 돼,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진 의원님? 그냥 김남국 의원님 얘기하시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토론 뭐 별로 삐지셨어요. 그렇게 토론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왜 그래요? 자, 네. 김남국 의원 일단은 먼저. 김경진 의원님 태도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게 비아냥거리고 반말하고 이런 것들 좀 고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주장을 할 때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주장을 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 점을 좀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LH 특검. LH 특검과 관련되어서는 야당에서 지금 주장을 하는 검찰의 수사가 현행법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야당이 경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 확실하고 정말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전체 정부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이 압수수색이라든가 강제수사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경진 의원께서 아까 일단은 경찰이 뭐 특수본을 꾸려든 어떻게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응원해야 된다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아유 경찰 수사 못 믿겠다 검찰로 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불가능한데도요. 아니, 그러니까 유일하게 방법은 있죠.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 되죠. 시행령을 개정해요? 네. 어떻게요? 아니 이게 검찰 6대 수사권 좀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6대 수사권 그러니까 범위가 좋잖아요. 이제 시행령 일단 이 시청자들 말씀드려야겠다. 네, 그렇죠. 김남국 의원님하고 토론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네. 오늘까지만 출연하고 이제 더 이상 출연 안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또? 네, 일단 이제 그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 6대 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게 이 개정 형사소송법 아마 시행령에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하면 가능하긴 한데 지금 현재의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해야죠.
법령에 따라서. 네. 네. 조금 황당한데요. 네. 아니 수도 없이 무례하게 반말하고 한 사람 제가 예의를 지키면서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예의를 지키면서 참았었는데 누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방송 끝나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매너도 없고 너무 네. 상식적이지도 네, 않고 네. 자, 죄송합니다. 오늘 김경진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너무- 잘못했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 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네, 마무리하자고요. 진짜 매너가 네. 너무 없으시네요. 네, 진짜 죄송해요. 이건. 네, 죄송해요. 김남국 의원, 네. 김남국 의원 왜 이렇게 지금껏 잘 참다가 오늘 왜 그러세요? 아니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LCT.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LCT에 대해서 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게 시청자들 앞에서 예의도 아니고 어쨌든 이 초지일검 이게 이제 제가 한 6개월 했나요? 우리가 한 6개월 했나요? 6개월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네. 끝내는 거는 좀 청취자분들한테 국민들한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죠. 아니 죄송한데, 우리가 더 네. 토론해야죠. 더. 아니 이제 저보다도 훨씬 더 아마 여러 가지로 철학도 있고 또 실무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로 생각도 바르신 분들이 토론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일단 제가 토론하는데 김남국 의원님하고 불편해서 못하겠고 그 뭐 제 담량이 협소화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이게 조금 뭐랄까 성정을 좀 참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런 것 아무튼 같고요. 초지일검 오늘 방송은 네,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일단 해주세요. 자, 김남국 의원님. 예 오늘 좀 이렇게 토론이 좀 격앙됐었는데요. 네. 예의 없는 사람에게도 좀 예의 있는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왜 그래, 김남국 의원. 자, 김경진 의원. 예, 죄송하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게 개혁인지 아니면 개혁을 빙자한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인지 하여간 국민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지일검에서 나온 마지막 말씀으로 드릴 부분은 거기까지입니다. 초지일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했습니다. 김경진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타임 들으면서